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드디어 내일 아침 6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을 여기까지 끌고 온 AI 섹터 대장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지에 미국 주식하는 모든 분들의 시선은 목요일 아침 6시로 맞춰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사실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적 발표를 차트로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옵션 상환 기간에서 말하는 좋은 뷰로도 알 수 없습니다. 대신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좋아합니다. 물론 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좀 더 뷰가 정확할지도 모르지만 미국 주식 하다 보면 빅테크라고 할지라도 실적 발표 때 호재와 악재로 인해서 하루에 10% 마이너스도 나오고 상승도 나오는 아주 정직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봉을 보면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 중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상승 추세가 깨지면 누군가에게는 주봉상 21이평선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레버리지 상품 투자보다는 한 배수로 진득하게 기다릴 자신 있다면 최소한 주봉상 21이평에서 매수 받아보는 게 좀 더 상승을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상 5일2평선 위에 있는 캔들에서 매수 받는 건 주봉이니까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있겠으나 짧게 단기 스윙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매수 받아선 안 되는 자리가 되겠죠. 왜냐면 주봉에서는 21이평선까지 한 달 만에 올지 두 달 만에 올지 세 달 만에 올지 모르지만 좀 더 단기적으로 시간봉이나 일봉을 쪼개면 한 달 안에는 무조건 21이평선까지는 오긴 오니까 거기서 매수 못 받아서 놓쳐버린 기차를 그때 가서 매수 받으면 늦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무조건 20에서 40일 이평선 매수가 무적도 아닙니다. 이 상승 추세는 언젠간 또 끝이 납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61이평선도 가고 81이평선도 가고 그러다가 121이평선도 가고 가장 그러니 경계해야 할 때가 21이평선 매수 받으니 무조건 수익 먹는구나 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거길 깨고 내려올 때를 대비하지 않을 때입니다. 항상 최선과 최악 모든 걸 공부해둬야 합니다. 21이평선 매수가 무적인 줄 알고 점점 비중을 늘리다가 한번 크게 얻어 맞으면서 물리면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큰 수익도 중요하지만 작은 손실을 얼마나 빠르게 손절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21이평선을 이탈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약반등 화요일 5% 가까운 상승으로 인해서 스토캐스틱 소파동을 위로 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예측한 시나리오입니다. 과연 그럼 수요일에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소파동은 또 위로 올라갈 것이고 목요일 아침에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다면 과연 하면 아래 보조지표 MACD의 하락 다이버전스 힘을 상쇄시키고 다시 한번 위로 크게 쏠지는 미리 예측해도 의미가 없겠죠. 다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라갈 때 매수할까요? 하는 분들이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1이평선 부근일 때 매수하지 않고 왜 올라가는 말을 타려고 할까요? 아무튼 그러면 21이평선에 내 평단가가 있다고 해도 정고점까지 가면 2배 상품 MVDL 기준이라면 대략 10% 수익일 거고 만에 하나 목요일 실적 발표가 악재라면 최근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손절을 할 건지 혹은 비중에 따라서 물탈 계획을 짜뒀는지 두 개의 시나리오로 대응하면 되고 내일 올라갈지 내릴지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 4캔들이 나오는 확장시간 4시간 차트로 와서 보면 121이평선 터치 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스토캐스틱 대파동을 하나의 바닥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정말 길고 세게 가려면 오늘 약간 눌림을 줘야 하는데 오늘 눌림도 주지 않고 좀 더 상승하다가 목요일에도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상승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약간 이평선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쌍바닥 이후에 매수를 받는 게 상승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V자로 올리면 그 상승은 금세 또 내려와 버리죠. QQQ ETF 확장시간 4시간 차트입니다. 어제 푸틴 핵 이슈로 인해서 저점을 살짝 깨고 바로 말아 올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저점에 스탑로스 걸어두시는데 아마 저걸 먹으려고 세력들이 했던 모양입니다. 일명 스탑헌팅이라고 합니다. 저점에 스탑로스 걸어둔 물량을 뺏기 위한 청산시키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너무 몰빵 매수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당하는 게 쉽습니다. 내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무섭게 떨어지면 쫄리게 되거든요. 아무튼 나스닥도 기왕 목요일 이후에 상승이 더 길게 가려면 오늘은 살포시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무지성 상승이 이어진다면 목요일 엔비디아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해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좁혀져 있는 80에서 121일평선을 다시 크게 올리기 위해서는 21일평선의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런 작업 없이 V자 반등식으로 올려버리면 캔들은 고점을 깨고 올라갈지라도 스토캐스틱 파동에서는 고점을 낮추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합니다. 수요일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에 따라서 결정이 날 듯합니다. 결론은 롱 입장에서는 수요일의 상승보다는 보합이나 약간의 하락이 더 좋다. 테슬라는 엔비디아 때문에 혹은 다른 이슈로 올 수 있는 조정에 따라서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400를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배수 상품 투자를 하지 않고 TSLL이라는 2배수 레버리지를 주로 하다 보니까 만약 1배수 기준으로 10% 이상 조정이 오면 물리면서 버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조심스럽게 내일 아침 엔비디아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월봉 차트고요. 스토캐스틱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전 과거에서는 과매수권에 도달하면 그리 오래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은 월봉상 보라색 중파동, 일명 캔들이 월봉의 5일 이평선에 도달하면서부터 고점 신호들이 나옵니다. 월봉이라서 아직은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만약 비트코인이 계속 이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3에서 15만 달러까지 오르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지금은 내일 아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롱과 테슬라 롱을 보유 중입니다. 인버스도 있지만 이전 영상에서처럼 지수 3배 숏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엔비디아 숏은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폭등하면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기에 상방이 어느 정도 막혀있는 지수 숏을 차곡차곡 분할 매수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